제가 얼마 전에 실거주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실거주 집이었는데요. 지금 사는 집에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7년 정도 부동산 공부하고 뭐 투자도 했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부동산 경험이 많은 거잖아요. 매수 경험만 뭐 10번 넘게 있었으니까. 그럼 저는 뭐 고민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기를 확신하고? 아니요, 저는 절대 확신 못합니다.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매수하고 나서도 맨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내가 잘 샀나? 잘못 샀나? 하면서 더 싼 거 안 올라왔나? 이러면서 막 매물 가격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좀 웃긴 거예요. 나름대로 이 불인이 분들에게 부동산 정보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막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조차도 완벽한 확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공부를 했든 얼마나 경험을 쌓았든 이렇게 큰 금액을 지불하는 건 누구나 후달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그 시점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제일 큰 고민이 지금 집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진짜 큰 재산을 때려박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그냥 뭐 공부 없이 대충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문제는 그렇게 샀다가 후회는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선택도 그다지 뭐 나은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배경 지식 자체가 얕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패의 경험이 뭔가 밑바탕이 돼서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석을 끝내놔야지만 이 물건을 사도 되는지, 이 시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안목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할 때 막 그냥 쉽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나중에 저거 살 걸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 집 마련의 명확한 시기가 딱 정해져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이 당장 오를지 떨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뭐 정부가 작정하고 대출 규제 엄청 세게 하거나 뭐 세계 금융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매번 이걸 100% 맞추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만 볼까요? 최근에 2021년에서 2022년까지 뭐 전국적인 폭락장이 펼쳐졌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폭락할 거라고 몇 명이 맞췄나요? 그리고 또 올해 2024년 상반기에 서울이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그것도 몇 명이나 맞췄을까요? 이렇게 이 부동산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신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샀는데 당장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당장 사자마자. 그런데 저는 왜 실거주 집을 지금 매수했을까요? 지금 사면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어서? 아니요. 저는 그냥 지금 이사를 해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고, 저는 우리 가족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사자마자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기입니다. 시기. 적어도 떨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럼 언제가 내 집 마련 최적의 타이밍일까요? 최적의 타이밍은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쌀 때 사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실행하기도 너무 어렵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쌀 때 사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막상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돈을 벌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걸 언제 했던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IMF 때. 그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걸 줍줍한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겠죠.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니까.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진짜 신의 영역이거든요. 부동산 투자와 이 실거주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실거주 내 집 마련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왜냐? 투자일수록 이 타이밍이라는 놈을 보다 더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살 때부터 매도를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막상 매도할 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는 것 자체가. 실거주는 어때요? 뭐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아니,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떨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A와 B가 있는데 A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B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어요. 근데 실제로 집값이 떨어졌어요. A가 이렇게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B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안 사기 잘했다 이러면서. 근데 B가 떨어진 가격이 왔을 때 이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절대.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절대 못 삽니다. 실제로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지난 2022, 2023년에 폭락장 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정말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사려고 안 했다는 거죠. 아니 떨어지면 산다고 했는데 왜 안 사냐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 봐 못 산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집을 살 준비,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했고 뭔가 배운 지식대로 자료도 만들어보고 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아마 집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A는 아까 어떨까요? A는 아까 사자마자 떨어졌잖아요. 처음에 마음은 안 좋았겠지만 사자마자 떨어져서 결국 버티면 어떨까요? 이 구간을 버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B는 어때요? 이때도 못 샀고 이때는 더 떨어질까 못 샀고 이때는 어이구 예전 가격 생각해서 못 사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투자와 실거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는 진짜 이 떨어지면 피가 말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샀어요. 전세를 끼고. 근데 막 역전세가 나거나 전세금보다도 이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못 잡니다. 왜냐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근데 어때요? 실거주는? 실거주는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오르든 내리든 엉덩이 깔고 살면 됩니다.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도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꼭 내가 이 집을 내 집 마련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하겠다, 시세 차익을 해서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은 좀 잠시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집을 당장 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 전세 월세에 사실 건가요? 뭐 정수기 구멍 뚫는 것도 허락 맡아야 되고, 뭐 2년마다 전세금 올려주다가 외곽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쫓겨나고. 이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면 꼭 시세 차익이 아니라 난 이 주거 안정성, 이 주거비를 지불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사시는 지인들이나 어른들 한번 보시죠. 평생 내 집 마련 안 하고 전세나 월세에 살면서 부자 되신 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서 당장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실물 자산이에요.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주식은 뭐 하루아침에 10% 20% 떨어지고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사고 팔기도 쉬워요. 근데 부동산은 사고 팔기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강제 저축이 돼요. 주식은 장기 투자가 어려운데 이건 강제로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잘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먹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죠. 뭐 시멘트 값도 오르고 철거 값도 오르고, 얘가 이제 딛고 있는 땅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인 거죠. 집을 볼 때 과거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부터 내가 어떤 집을 째려봤었고 그 집값이 뇌리에 기억된 사람은 절대 그 집을 못 삽니다. 현재 그 가격 자체를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랑 같냐면, 옛날에 짜장면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이 돼서 옛날에 5,000원인데 못 사 먹겠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웬만하면 오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과거 가격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몇 가지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꼭지에 사시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맞고 실거주면 좀 떨어지더라도 버티면 되거든요. 버티면.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꼭지에 살수록 버텨야 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조정 받았을 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바닥을 맞출 수는 없어요. 절대. 너무 꼭지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꼭지만. 그리고 두 번째, 영끌 하지 마세요. 영끌은 언제나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사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내일 당장 오르고 내리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떨어질 때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영끌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이거를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피폐해져요. 오르면 괜찮나요? 오르면 영끌해도? 아니요. 오르더라도 내가 이 집을 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대출 갚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오히려 막 매도를 고민할 정도로 허덕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영끌은 비추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가치가 점차 퇴색될 물건을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요, 신축이라는 상품성에 꽂혀서 이렇게 뭔가 이 나홀라 단지, 신축인 신축인데 저기 인프라도 하나도 없고 혼자 있는 그런 단지들을 산다든지, 뭐 빌라, 생수, 오피, 라이브 오피스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 좀 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전세가율이 너무 낮거나 앞으로 전세가가 별로 오를 것 같지 않은 것들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세가 자체가 사용가치거든요. 거품이 없는 가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전세 들어가면서 돈 더 받을 생각이
주택으로 전세 들어가야지 이런 투자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낸 돈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그래서 거품이 없어요. 이 전세가 대비 매매 가격만 혼자 쭉 튀어오르면 그만큼 거품이 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그래도 한 60% 이상 되는 것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왕이면 앞으로 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꾸준해서 전세가가 꾸준히 이렇게 좀 상승할 단지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재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지. 근데 이거 우리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잖아요. 10년 뒤에 지을지 말지도 그런 전철역 뭐 이런 것들, 그런 시설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뭔가 가격이 뻥튀기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거르지는 게 좋습니다.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시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얻는 경험이 아주 큰 재산이 됩니다. 전세, 월세 골라서 계약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이 다른 경험이거든요. 전세, 월세야 그냥 내 돈 잠시 맡기는 뭔가 이 렌탈하우스 개념이죠.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수는 어찌 보면 그 렌탈도 할 수 있는 하우스 자체를 사는 거죠. 따라서 그 한 번의 과정에서 엄청난 이 고민과 공부 그리고 그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들 처음에는 이럴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 방향이 맞는지 잠도 안 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집을 제대로 분석해서 한번 사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제는 그 동네 각 단지의 입지와 집값이 머릿속에 빠삭하게 됩니다. 그 경험으로 이제는 뭐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남의 내 집 마련까지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집 마련 이후에 뭔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쌓이면. 물론 이 사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뭐 사자마자 더 좋은 단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살 걸 하면서 후회도 하고 이거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더 깎을 걸.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들여다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원래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죠. 무엇을 샀든 뭐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후회하면서도 경험이 쌓이고 이 경험이 내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첫 내 집 마련할 때 남의 말만 듣고 뭐 이상한 상권을 하나 샀다가 엄청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것을 얻었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두 번째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경험도 쌓았고 오히려 누가 처음 주택을 샀는데 너무 타이밍이 좋고 운 좋게 잘 매수해서 크게 올랐어요. 별로 공부 없이 샀는데 근데 이건 그냥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운도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다음 집을 살 때 진짜 고려해야 될 점들을 간과해버리고 놓칠 수 있어요. 오히려 딱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해서 사면 조금 서툴고 어렵겠지만 그 다음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택을 처음 구매한다면 내가 그거를 매수하기까지의 이 생각의 흐름과 과정을 꼭 잘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왜냐면 분명히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샀었는지 그거를 잘 기록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열심히 그동안 종잣돈 모으면서 공부하시고 돈을 만든 후에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꼭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날 부동산 유튜브 보고 뭐 그 지역 단톡방 가서 읽고 그런다고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책을 읽어도 덮으면 끝이고 강의를 들어도 듣고 나면 끝이에요.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 실행해 보고 그래야지만 지식이 내 것이 되고 이 부동산의 원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료는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 봤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하셔가지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